6장 행복을 끌어당길 인간 자석이 되라. 5. 나답게 멋지고 당당하게. 친구들이나 모임들을 만나고 오면 누구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 한 친구는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다. 대신 남의 말을 다 들어준다. 집에 돌아와서야 스트레스도 풀고 잘 논 것 같은데 친구가 한 얘기가 생각나지 않아 혼자 떠들고 왔다는 생각을 하고 미안해진다. 그뿐 아니라 친구는 자주 손편지를 써서 보내왔고 역시 말의 깊이가 하도 깊어 말로는 듣지 못할 감동과 감사가 느껴졌다. 긍정의 에너지를 받고 오면 숙연해지고 성찰이 쉬워지고 넓은 마음의 그릇에 사랑이 채워지는 기분이다. 그런가 하면 만나면 부담이 되고 섞이기가 싫은 사람이 있다. 늘 혼계하고 야단을 치는 듯해서 기죽은 학생의 느낌이 들게 하는 사람. 싸울 것 같은 높은 목소리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도 있다. 헤어지고 나면 기분이 떡이 될 정도로 꾸덕꾸덕해진다.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결국은 그들은 스스로 외로워지고 고립된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메타인지마저 떨어져 자신이 무슨 결함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부정적 에너지를 끼치는지도 인지하지 못한다.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 곁에 있으면 좋은 기운을 느낀다. 여행하다가 그림이 좋은 엽서를 사곤 한다. 그중 한 장은 큰 거울 위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 따라 웃으며 바이러스를 묻힌다. 6명의 70대쯤 보이는 할머니들이 빨간 목욕타월을 두르고 섹시하게 목욕탕 나무 의자 위에 앉아 있는 사진이다. 노인들의 자지러지게 웃는 모습을 담은 것인데 보고 있으면 내가 꼭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양 따라 웃게 된다. 각각의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 사진 속 할머니들의 웃는 표정을 읽는 것만으로 한참을 보게 된다. 각 할머니들의 웃음 속으로 묻어나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너무 예뻤다. 그녀들은 모두 다 장한 영웅들이다. 만개한 행복 바이러스의 엔돌핀의 점령력은 강력하여 나의 하루를 즐겁게 만들곤 했다. 그런가 하면 불행은 꼭 남으로부터 부정적 에너지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부정적 사고 습관으로도 불러올 수도 있다. 부정 에너지를 내는 사람을 멀리하면 쉽게 전파력에서 멀어질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하는 부정적인 사고 습관은 잘라내도 자라는 독과 같아서 굳은 의지와 깨달음이 없으면 고치기 쉽지 않다. 심리학자 엘레나 산즈는 사람의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어서 너무 많이 운동하면 결국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정신 및 정서적 자원은 무한하지 않아서 그 자원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매일 선택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나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부정적인 사고 습관으로 자주 하는 생각, 걱정, 자신에 관해 변명하고 사과하기 등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난 남편에게 나를 설명하거나 내가 왜 그랬는지를 사과하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없었던 것에 관해 미안한 마음을 느꼈다. 자존감이 크게 결여된 나의 행동은 나의 에너지를 고갈하고 취약하게 만들었다. 언제나 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의무를 갖고 살았던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였다. 이런 부정적 사고 습관으로 그가 화를 내고 잠잠해지면 나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 같아 속상했다. 남편을 이해시키려는 모든 노력으로 에너지를 소진했었다. 그리고 나면 남편은 풀어줘도
나는 다행감에서 가늘게 새어나오는 웃음 광대가 되었다. 그러니 건강하지 못한 결혼 생활의 큰 잘못은 내게도 있었다. 나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목소리를 잃은 것은 나의 부정적인 사고 습관으로 초래된 결과였다. 또 엘레나 산즈는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조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부정적인 사고 습관을 고치는 방법을 제시했다. 변화는 필수이며 자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생긴다. 더 에너지를 낭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눈앞의 기회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했다. 나를 천천히 파괴하는 유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절대로 나의 능력으로 남편을 바꿀 수 없었으니 선택한 이혼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서로의 남은 미래를 위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각자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격변을 일으켜야 했다. 나의 삶의 가치를 나답게 멋지고 당당하게 산다로 바꾸었다. 세계 여행을 하며 미지의 곳을 새로운 자연과 사람들을 만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는 삶의 스타일을 선택했다. 모든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쏟아붓고 웰빙에 투자하기로 했다. 즐거운 방랑자로 살기로 했다. 캠핑카를 만들어 2년 동안 호주 한 바퀴를 돌며 매일 꿈을 먹고 행복 삼키기를 연습했다. 새로운 삶의 세상을 살짝 소름 돋는 긴장감과 몸을 부딪혀내는 땀 냄새로 성취감을 맛봤다. 그렇게 행복은 내 안에서 자꾸만 생성되는 줄 알았다. 나의 제한된 긍정의 에너지도 2년이 되니 고갈이 되고 있었다. 캠퍼밴을 24시간 유지하려면 충분한 연료가 필요하다. 전기로든 태양열이든 휘발유이든 배터리를 충전해야 한다. 주로 태양열에 의존하지만 구름이나 비 오는 날에는 전기를 직접 꽂아야 한다. 이도저도 안 되면 주행 충전으로라도 해야 냉장고를 돌리고 휴대폰 충전을 한다. 2년 동안 내 안에 꽉 채워놓은 배터리를 쓰기만 하고 채워주지를 않은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그냥 아무 제한도 받지 않고 사는 자유를 원했었다. 큰 계획 하나, 호주 한 바퀴라는 목표만 가지고 떠난 여행이었다. 집시의 삶이었다. 생각도 계획도 하지 않고 가면서 해결하고 해결 못하면 말고 라는 무계획의 계획이었다. 힘들면 한 곳에 일주일, 3주도 쉬었고 쉬는 곳이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날 떠나면 되었다. 만나는 여행객들이 말을 걸면 하고 하기 싫으면 캠퍼밴에서 나오지 않기도 며칠 동안 했다. 비싸서 절대로 해보지 못했던 말도 타고 낙타도 타고 경비행기를 타고 투어도 갔다. 자유롭게 세상을 내 맘 내키는 대로 살았다. 그리고 나니 그 즐거웠던 노마드의 삶도 조금은 식상해졌다. 지루함의 일상은 나답지 못했다. 무한한 행복은 없는 듯했다. 예견되는 불행은 걸러내야 했고 나의 멋지고 당당한 삶의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해야 했다. 엑스트라로 배터리 보급을 받을 곳을 찾은 곳이 한국이었다. 노모를 간호한다는 기가 막힌 명분도 생겼으니 딱 맞는 기회였다. 부정적인 사고 습관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나의 개발, 나의 성장을 위해 주저함을 멈추고 겸허하게 배운다는 마음을 가졌다. 아니한 생각으로 뒤처진 디지털 세계에 제대로 입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들을 익히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로서 좀 더 효과적이고 기능적인 삶으로 윤기나는 행복을 만들고 있다. 다행히도 넉넉하게 가진 것은 시간과 인내뿐이니 마음껏 배려한다. 엄마는 늘 내가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며 나이에 집착하신다. 심지어 중년들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한다는 못생긴 변명을 늘어놓는다. 여행 중 하루는 내 옆에서 텐트를 접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만났다. 자전거 여행을 하시는 노인은 80대 후반이었다. 그때까지 60개국을 돌아다니셨고 지금은 몸이 쇠약해 건강의 이유로 호주에서만 한다고 했다. 페달 자전거는 힘에 붙여서 비록 전동 자전거로 바꾸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 자전거에 패니어 자전거 가방을 달고 캠핑 기어를 넣고 텐트까지 치시면서 먼 곳은 자전거를 기차에 싣고 점프, 자전거 용어로 거리 단축을 위해 건너뛴을 하신다고 했다. 그야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존경스러웠다. 앞으로의 나의 10년은 나에게 투자하고 다음 10년은 좋아하는 것을 하며 나답게 살 거다. 캠핑과 여행이 가능한 곳이면 차로 이동하여 자연과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로 천천히, 그것이 용이하지 못하면 배낭을 메고 직접 땅을 밟으면 된다. 긍정의 에너지를 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고 성장 에너지를 받으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싶다. 독자들이여, 미래를 위해 오늘을 의미 없는 고통 속에 살지 마라. 나는 정말 무엇을 할 때 좋아하는가를 찾아 삶의 가치를 정하라. 그 가치를 지키며 살 수 있는 내 인생의 삶의 스타일을 구성하라. 그러면 나답게 멋지고 당당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